오늘은 저희 집 그 철대문 칠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거쳐서 이틀에 걸쳐서 총 작업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됐는데 문을 만든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오래 잘 버텨졌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칠이 뜨면서 칠이 이제 뜯겨져 나간 부분에 이제 녹이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미완성 보기 안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혼자도 한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작업 시간, 뭐 휴식 시간, 식사 시간 포함해서 총 누계 12시간 정도의 그 도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도장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주택 철대문을 셀프로 도색을 했는데 뭐 혼자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주위에 뭐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대상 철대문은 가로가 한 3cm, 문이 두 쪽이니까 1.5, 1.5였죠. 높이는 한 1.8m로 철제대문입니다. 5.4평방제곱미터, 한 6m 제곱 정도 나오죠. 총 시간은 한 12시간 걸렸습니다. 실제로 도장하는 시간은 뭐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이 녹 제거하고 방청 작업을 하는데 한 5시간 걸렸습니다. 원래 그 전체 도장 부분에 녹이 심각했던 부분은 칠을 다 벗겨냈고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녹이 많이 난 부분은 방청 스프레이 2통을 써서 꼼꼼하게 방청 작업을 해줬습니다. 사용한 도료는 KCC 수프로 셀프 철제용 3리터를 샀습니다. 1리터짜리 첫날 한 1.3리터 썼고 둘째 날 1.2리터 정도 써서 총 한 2.5리터 쓰고 현재 한 0.5리터 정도는 며칠 있다가 이제 보수한 도장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추가 도색이 필요한 햇볕을 닿는 상단 부분 이런 부분에 보강 도장을 할 때 쓰면 한 6제곱미터 정도의 철문에는 철제용 3리터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방청 스프레이를 2개를 썼었는데 한 3개 정도 있으면 넉넉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에 제가 똑같은 내용의 방청 작업을 한다면 한 3캔 정도는 구입할 것 같습니다. 작업의 키인데요. 이 대문을 대부분 이제 도장을 외부에 맡기기도 좀 작은 부분이고 직접 하자니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녹 제거입니다. 이 녹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내가 지금 칠을 할 때 어떻게 중점을 둬서 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알게 해주고 녹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알면 대문을 오래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녹 제거가 가장 큰 키라고 해서 제일 앞에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희석 비율은 페인트마다 그 비율을 이제 다 써놓는데 KCC 수프로 같은 경우에는 부피로 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5% 넘기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지켰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붓으로 할 거냐 롤러로 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고민하실 이유 없습니다. 롤러로 해야 훨씬 속도도 빠르고 도장면이 균일하게 나와서 대부분의 색칠 이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쪽은 롤러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롤러를 추천드리고 실제로 사용 결과는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비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거냐인데 일반적인 주택에는 뭐 우마가 있을 리가 없고 그라인더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코로나 기간에 집에 보시다시피 모든 집에 있는 칠을 직접 우마를 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시간도 제법 걸리고 했는데 뭐 코로나 기간에는 해외여행도 안 되고 딱히 어디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집에 있는 모든 도배지를 다 뜯어내고 일부는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마를 샀었고 보통 시골집에는 그라인더나 드릴이 대부분 있습니다. 드릴 정도는 뭐 일반 가정주택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방청 작업과 녹 제거를 하는 데만 5시간 걸렸는데, 이때 그라인더와 드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5시간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그라인더를 좀 빌린다든지 해서 준비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인데, 그라인더 날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이제 브러쉬 드릴, 브러쉬 날, 이제 그 그라인더에 사용하는 브러쉬 날이죠. 이 브러쉬 날이 요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신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보다 효율도 좋고 그라인딩 기능도 높으면서도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브러쉬 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옥상 방수 작업도 남동생이랑 둘이서 이제 셀프를 할 때도 이걸 썼었고, 요거에 지금 쓴 지가 몇 년 돼 가는데도 아직 뭐 제대로 닳지도 않았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날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여기는 깡시올이기 때문에 브러쉬날을 사러 갈 형편도 안 되고 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날하고 같이 썼던 게 이 이제 연마날인데, 사포 하나는 100번이고 하나는 80번입니다. 여기 80번, 여기 100번인데, 녹을 철제에 있는 녹을 벗겨내거나 갈아내는 데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포날은 잠깐 쓰면 이렇게 닳아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겠죠.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싼 날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 빨리 연상이 되고 빨리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쿠팡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7,000원 정도 주고 구입한 드릴용 브러쉬를 이렇게 3가지를 샀습니다. 3가지가 세트로 파는 거였는데, 보시는 이런 평 브러쉬는 브러쉬대로, 컵 브러쉬는 브러쉬대로, 솔 브러쉬는 솔 브러쉬대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철제에 꺾여 있는 부분의 구석진 코너, 그라인더가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 집 철문은 그 1.8m 중에 약 30cm 정도가 꽃무늬 이제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꽃무늬 문양이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구석구석 페인트를 걷어내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 그라인더의 브러쉬 날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7,000원 주고 샀는데 한 7만원치 본전은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택철대문 1인 셀프 도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철제대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문 하나, 오른쪽 문 하나, 위에 이제 이렇게 꽃무늬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밖에서 보면 이제 출입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렇고,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철문이 2개가 있고 꽃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집이 이제 정남향이다 보니 햇살이 아침에 이제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면 햇살이 이렇게 여기 돌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햇살이 여기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도 돌담이 있어서 해가 질 때도 여기까지가 집중적으로 햇살이 드는 구간입니다. 이 태양의 복사열은 위대해서 식물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기원이기도 합니다만, 이 철과 산소와 태양이 만나면 이 산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녹이 좀 심각했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핵심이었고, 2번째 부분은 철대문의 특성상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용접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 스팟 용접이 있었고, 이 용접 부분이 이제 용접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죠. 용접 부분에 산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지금 도장을 하면서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바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하는가, 방청을 하고 두텁게 칠을 잘 입히는가를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작업 방법이랑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제 작업할 거냐, 이제 1인 혼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에 맡기질 않고 직접 해야 되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준비를 짜잘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색상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그 환경과 집의 색,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다죠. 이름을 2개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색깔을 맡기듯이 색상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가 저희 배우자에게 집사람한테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가지고 하나를 낙점을 해서 밝은 회색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칠할 때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칠하고 나니까 상당히 훌륭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하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골집에 있는 철문을 어떻게 도사가는지 하루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철문이 오늘 도색할 철문입니다. 시골의 전형적인 철문이죠. 이 철문이 설치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로가 한 3m, 세로가 저기 꽃문양까지 합쳐서 한 180cm, 1m80 정도 되고, 왼쪽 문이 한 2m50, 오른쪽이 한 1m50 정도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걸 이제 녹이 슬기 시작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게으르고 일이 바쁘다 보니 미루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또 장마가 오기 전에 칠을 해야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큰 마음을 먹고 도색을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에 보이는 그 녹도 상당합니다. 칠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칠보다 더 중요한 건 우체포 떼내야 되겠죠. 이 녹슨 부분을 어떻게 잘 긁어내고 다시 녹이 나지 않게 방청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집원이 있던 자리인데 오늘 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골집 도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우마사다리, 페인트 혼합통, 롤러대, 그라인더 날, 여기 마스크도 보이네요. 당연히 연장선이 있어야 되고, 구석진 곳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드릴도 준비했습니다. 헤라도 크기별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도시형, 시골형 문이기 때문에 가로 3m, 세로 1.8m로 페인트는 제가 페인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인터넷 좀 뒤져가지고 스프로 철제용 노블 글레이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총 3리터면 될 것 같아서 3리터 준비했고요. 일정을 좀 구입했는데 참 철저하게도 포장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녹이 난 부분에 대해서 방청도료, 방청 스프레이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필요한 마킹 테이프, 그리고 붓, 그리고 지난번에 쓰다 남은 페인트도 있고, 아직 창고에 보면 금속용 도료가 몇 개 더 남아있긴 합니다. 나중에 도장할 때 쓸 건데요, 집에 이렇게 명절날이나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못 쓰는 천들이 가끔 생깁니다. 명절에는 사과나 과일 같은 거 싸서 주는 보자기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오늘처럼 이제 도장을 할 때 필요하면 쓰려고 모아두었습니다. 이 정도가 간단한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드릴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나 브러쉬로 지금 좀 녹을 받게 될 텐데, 브러쉬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보안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안경 이외에 앞면으로 브러쉬 날들이 튕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벌초할 때 쓰는 앞면 보호대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0분입니다. 헤라를 이용해서 약 1시간 동안 녹 부위만 좀 집중적으로 갈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보시기 오른쪽 문은 기본 작업했고, 왼쪽에 있는 문은 아직 작업 중입니다. 페인트 1차 벗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쪽은 페인트가 좀 떠가지고 원래 있던 페인트를 다 벗겨냈습니다. 이쪽은 페인트는 잘 붙어 있는 데 비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녹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인트는 잘 붙어 있네요. 바깥쪽 문은 전체적으로 정남향의 햇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페인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긁어냈고, 상단에 이 부분이 녹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긁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접한 부분에서 특히 녹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이 부분은 어찌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빗물을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이 녹이 많이 쓸어서 이 부분은 방청 작업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7시쯤 시작했으니까 단순하게 녹 작업하는 데만 3시간 걸렸습니다. 녹 작업이라기보다는 들뜬 페인트를 긁어내는 작업이었고, 한 15분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녹을 갈아내는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칠보다 어려운 게 녹 벗기기고 도장 벗기기인데, 칠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녹적 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깊이가 심각한 녹이 있어서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3m에 1.8m 대문 하나 하는데 근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청 스프레이를 2개를 사서 이렇게 녹이 많았던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뿌려줬고, 이쪽에 많았죠. 저쪽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녹슬었던 대문 중에 사람이 출입하는 쪽문, 그리고 옆문에도 가볍게 좀 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집 대문 칠하기 2일차 2번째 도장하는 날입니다. 뒤에 보시듯이 가로 3m, 세로 1.2m의 대문이 예쁘게 잘 칠해졌습니다. 오늘 도장을 새로 하기에 앞서서 어제 도장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어떤 내용이 잘 됐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각종 팁도 같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의 흔적입니다. 보통 도장을 하루나 이틀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 롤러붓과 페인트붓, 그리고 페인트 혼합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담궈 두셔야 됩니다. 하루 이상 안 쓸 때는 이렇게 물에 담그는 게 맞고, 점심을 드시거나 잠깐 일을 비울 때는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밀봉을 해가지고 묶어 놓으면 롤러와 붓의 습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칠 도구들이 경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썼던 페인트 2통 중에 한 통과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결국은 1.3L가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철대문을 도장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 집은 저렇게 요철이 좀 있고 위에 꽃무늬 문양이 좀 있는 것인데도 한 1.3L가 초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벌에 1.3이 들어갔기 때문에 1.3L가 들어갔기 때문에 2번째 도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L 그대로 똑같이 꼼꼼하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0.3L 남는 것은 햇빛을 수직 방향으로 받는 이 꼭대기 부분 좀 보강을 덧칠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어제 그 독재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원칠을 해서 대문을 만들어준 그 공업사에서 어제 느꼈습니다. 상당히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칠이 굉장히 두텁게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나오는 뿜칠이라 그러죠. 스프레이건으로 칠하는데도 최초에 제작했던 공업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두텁게 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단부에는 방청제가 발려 있었고 두께가 한 1.1m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그 위에도 상당 부분 페인트를 칠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은 녹을 완전히 벗겨난 상태였고,
왼쪽은 녹을 일부만 제거했는데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철제 대문의 페인트는 모두 제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칠의 그 결과를 떠나서 꼼꼼하게 칠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페인트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깨끗했기 때문에 페인트를 꼼꼼하게 벗겨내지 않은 덕분인데 유성 페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성을 바르는데 이 부분이 칠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깨끗하지 못했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완전히 긁어냈던 부분은 아주 칠이 말끔하게 잘 되고 있고요. 여기 페인트 일부 남았던 부분이 고스란히 안타까운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벽은 녹이 심각해 가지고 페인트를 다 걷어냈었는데 완전히 걷어냈던 우측벽 부분도 깨끗하게 잘 나왔고 왼쪽 대문도 완전히 잘 벗겨내다 보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여름과 가을 겨울에 페인트 희석 농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이 수프로 페인트는 5% 이상의 희석을 하지 말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희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페인트 눈물이라 그러나요?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것을 덧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얼룩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붓질을 할 때 페인트를 조금씩 묻혀서 여러 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재료는 금속이 아닌데 상단 하단과 재료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금속이다 보니 철이다 보니 이렇게 용접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접 부위에서 녹이 발생을 해서 이 녹물들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뻘겋게 나중에 이제 시커멓게 산화돼서 보기 싫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름 집중적으로 바른다고 발랐는데 이렇게 떡칠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네요. 아마추어가 하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덧칠을 할 때 2차 도장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기둥은 좌우에서 브러쉬 보양을 하고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둥 자체가 원래 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아마 기둥을 먼저 설치하고 제작된 대문을 가져와 가지고 대문 사이즈 맞게 기둥을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기둥을 칠하다 보면 돌에 영향이 가고 돌에 칠이 이렇게 묻으면 거의 안 진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 기간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저희 집은 집에 칠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돌담으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돌담의 모양새를 지키기 위해서 기둥에 칠을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작업은 1차적으로 이런 그 눈물들을 헤라로 살살 긁어주고 2차 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1차 도장이 잘 나와서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완벽한 도장을 위해서는 열쇠 구멍에 칠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 열쇠를 뜯어내고 칠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뜯어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자, 2차 도장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1차 도장을 마쳤습니다. 아니군요.
2차 도장을 한 1차 도장을 맞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도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녹이 많이 나는 부분은 페인트를 아끼지 않고 투입했고, 열쇠 자물쇠 부분은 아이고 여기 좀 부족하네요. 자물쇠 부분은 뜯어 가지고 일단 분해를 해 두었습니다. 일단 2차 도장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완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반대쪽 문은 페인트를 좀 많이 투입하면서 이렇게 눈물 나는 부분이 많이 생겼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반대쪽은 나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아서 한두 시간 정도 더 하고 보수 도장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원래 색깔이 드러나네요. 한 번 더 칠하겠습니다. 예, 아침 한 7시경에 시작해서 2차 페인팅을 칠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기둥과 문짝 색상을 별도로 칠하려고 보양을 나름 잘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문양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페인트가 좀 들뜬 부분도 있긴 한데 아마추어로서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짝은 이 골이 있어 가지고 이런 골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인치 또는 3인치 롤러를 구입해서 하시는 게 속도면이나 도장의 수준 감안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짝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타 자물쇠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엔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안 떼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떼는 게 맞다 싶어서 떼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이 문짝이 이어지는 부분의 이음매 이 부분이 빗물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도장을 조금 두텁게 해줄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단부 도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 면은 도장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다 긁어내고 작업을 했는데 확실히 긁어낸 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치 전문가가 칠한 것처럼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다음은 바깥쪽 부분인데 바깥쪽 부분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장을 다 벗겨내고 도장을 해서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 처음에 도장을 좀 상단 부분에 녹이 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의욕적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페인트 눈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조금 보기 사납게 됐습니다. 이걸 긁어내고 다시 칠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고 다른 쪽 진도 빼느라 페인트를 진행하다 보니 다시 손대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오른쪽 출입문 부분하고 이쪽 부분도 대충만 봐도 카메라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인트를 아주 두텁게 칠했습니다. 햇빛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려쬐고 하루 종일 햇살이 받는 부분이 사실은 심각했었습니다. 맨 처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이 부분의 녹은 상당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가 뜰 때부터 받치기 시작해서 저쪽으로 앞산으로 뒷산으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되는 부분이라 결국은 일조량에 따라서 이게 망가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런 구석구석에 물이 차이거나 빗물이 고여있을 확률, 그리고 습할 확률이 높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떼어낸 자물쇠 부분입니다. 이따가 조립할 때는 WD라든지 액상 그리스를 좀 쳐가지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부분이 도장이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마감이 잘 된 부분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좀 집중력이 떨어졌었고, 이쪽 부분도 이 부분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상 나름 성공적으로 대문 도색을 마쳤습니다.